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한마디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여부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다고 불행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최소한 돈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거든요. 돈이 많은 게 전부가 아니야. 가난해도 나는 행복해. 부자들은 서로 돈 때문에 매일같이 싸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이 부자들처럼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가 돈이 별로 없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을 나쁘게 보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에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부자들은 서로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만 할까요? 저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더 싸우게 된다고 봅니다. 생활비, 교육비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로 남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더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질 확률이 크고요. 알게 모르게 은근히 경제적인 걸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돈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가 뭐 직장이나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차별 같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경제적인 걸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전 유성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은 이제 당시에 대전에서 아파트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부분 주택에 살았어요.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이제 대전 엑스포 때 지어진 엑스포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파트로 처음으로 이사를 갔던 곳이죠. 거기가 엄청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저희 집은 거기서 제일 작은 평수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작은 평수가 32평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큰 평수가 56평이었고요. 대전에서 대덕 연구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연구원 자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 그 자녀들이 큰 평수에 살았죠. 뭐 이제 40평대, 50평대. 당시에 그 아파트 상가에 KFC라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었는데요. 94년도 당시에 KFC가 대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KFC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데 이제 중학교 같은 반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걔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2평 사는 너는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32평 사는 거랑 KFC 처음 먹어보는 거지? 라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차별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이제 어리둥절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그게 경제적인 걸로 차별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인데도 절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차별이 이제 내 범위 안에서 내가 이걸 감당하더라도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 아니면은 내 배우자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차별을 받아서 기가 죽거나 그러면은 진짜 그냥 억울하고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저도 그런 경제적인 차별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특히 요즘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친구들끼리 부모의 경제력으로 비교하며 아까 얘기했던 누가 몇 평 사네? 뭐 너네 아버지, 엄마 차는 무슨 차야? 뭐 이런 걸로 서열화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학교에서 이제 패딩 점퍼의 브랜드로 학생들끼리 계급을 만드는 어이없는 일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하려면 주변의 온갖 유혹과 비난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나 혼자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모두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이 세상 살다 가면 진정한 승자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성인 군자이죠. 하지만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음적인 레벨이 될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위해 가족과 자신을 희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 굳이 돈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하지 말고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삶을 보다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경제적인 불행을 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음으로 부를 축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좀 더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로움을 통해서 보다 자신을 더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자신과 가족을 더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더욱 돕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굳이 부정하지 말고 돈의 원리를 파악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